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페이지 256쪽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까지 끝나면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고 쫙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꼭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1단계 생각금을 완성하기, 요거 빈칸부터 한번 채우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물의 분포입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요, 해수, 담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수는 염분이 있는 물, 염류가 있는 물, 담수는 염류가 없고 짠맛이 나지 않는 물. 자, 해수의 비율이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지구물의 대부분은 해수입니다. 자, 그리고 담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빙하. 그러니까 1등이 해수, 2등이 빙하, 3등 지하수, 4등 하천수, 호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의 이용. 자,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냐? 1위,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자, 그리고 2위, 유지용수. 3위, 우리 생활에서 쓰는 생활용수. 4위, 공업용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해수의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온은요, 연직 분포에 따라 3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깊이에 따라서 3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혼합층,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을요, 염분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염분이란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이고, 단위는 PSU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수의 순환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한류, 대표적인 난류 이름 잘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조석현상이란 해수면의 높이가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인데, 자, 간조대의 해수면 그리고 만조대의 해수면, 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조석 간만의 차, 조차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서 1번, 2번 이거는 풀었던 반도 있고 풀지 않았던 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지구의 물은 무엇으로 분포하는가? 해수죠, 해수. 자, 지구의 물 중 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자, 지금 해수가 97.4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전부 다 담수겠죠? 자, 100에서 97.47을 빼준 약 얼마인가? 2.53%. 2.53%가 담수입니다. 지구의 물 중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얼음, 즉 빙하로 존재하는 건 몇 퍼센트냐? 네, 1.76%입니다. 여기 있죠, 빙하. 자, 2번, 우리나라 용도별 수자원 현황이다. 자, 물 용도 A, B 쓰시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A, 농업용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지용수, 세 번째 생활용수.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게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 자, 유지용수, 생활용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물인가? 유지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하천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하고 졸졸 잘 흐를 수 있도록.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 어쩌고 저쩌고.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요런 거 중요하죠. 자, 어느 해역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다. 알맞은 층을 골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A, B, C가 무엇인지부터 옆에 꼭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자, A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하다. 이건 바람 때문에 그래. A는 혼합층입니다. B는 수온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뚝 떨어져. 수온 약층. C는 수온이 매우 낮고 거의 일정해. 얘는 심해층. 바람도 안 들어오고 태양 에너지도 거의 안 들어와서 항상 차가운 심해층. 자, 1번.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C입니다. C. 심해층은 수온의 연교차, 그러니까 계절마다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자, 2번.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형성된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A, 혼합층입니다. 해수의 상하 운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즉, 대류가 잘 나타나지 않는 층. B, 수온 약층입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B, 수온 약층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깊이가 얕을 때는 수온이 비교적 고온이었다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수온이 저온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해수, 가나다의 양과 그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염분이 높은 순서부터 배열해보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요. 일단은 염분을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주세요. 자, 간은 지금 해수 1000g. 1000g은 즉 1kg이죠. 1kg 속에 염분이 35g 녹아있으니까 염류가 35g 녹아있으니까 간은 35psu입니다. 자, 나는 해수 500g 속에 염류가 20g 녹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20g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아닙니다. 자, 염분의 정의 자체가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류의 g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해수가 500g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부기가 바다를 건너가서 물을 1kg을 퍼왔어야 됐는데 반밖에 못 퍼온 거야. 그래서 500g만 퍼왔는데 이 속에 20g밖에 없대요. 그러면 2배 했을 때, 2배를 해서 1000g을 맞춰줬을 때는 염류의 양도 2배인 40g이 녹아있겠죠? 그래서 나는 20psu가 아니라 40psu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류의 양은 가가 더 많지만 염분은 나가 지금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는 200g밖에 없대요. 똑같이 이번에는 1000g을 맞춰주기 위해서 5배 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1000g 맞춰줬습니다. 자, 염류의 양도 5배 늘어나겠죠? 50g이 있겠네요. 그러면 다 지역의 염분은 50psu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염류의 양은 가가 제일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1kg당 얼마 녹아있니?를 계산해 봤을 때는 다가 염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면 다, 나, 가, 다 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 중 해수의 염분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르시오. 염분이 높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억.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네,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증방량이래. 자, 수정을 하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닷물 속에 물만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강물의 유입이 많다. 강물의 유입이 많은 육지 부근의 바다. 자, 강물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담수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도, 열대지방의 바다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럼 물이 점점 희석되겠죠?
염분이 거꾸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억,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기후, 건조한 지역의 바다, 홍해 같은 바다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염분의 양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그림 AB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띄워놓은 부표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부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업 활동이나 뭐 이런데 표지를 하는데 쓰는 하얀 색깔 동동동 떠다니는 스티로폼 있죠? 그걸 말한 겁니다. 자, 부표의 이동 방향을 예상하여 나타내 보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여러 가지 해류들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자, A 지역에서 지금 자,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있죠? 쿠로시오 해류. 자,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양옆으로 갈라집니다. 자, A 지역에서 부표는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우긴 한 건데 대마 난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섬 있죠? 이게 일본의 섬인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 대마 난류에 의해서 자, 아이고 왜 빨간색이 나오지 않는 거지? 아, 이렇게 약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B 지역. 선생님의 고향이 울산 앞이에요. 자, 여기는요, 이제 동한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B 지역에 있는 부표는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가로 더 그려보면은, 자, 지금 또 황해 난류가 또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황해 난류. 자, 지금 대마 난류는 처음 언급된 거긴 한데, 그냥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지에 있는 것부터 이름을 익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8번 조석 현상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친구를 골라보자. 누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연우.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 해. 아유, 맞습니다. 승미. 만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린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해. 아유, 틀렸죠.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번 간조까지 걸린 시간이 조석 주기입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승미가 틀린 거고. 조석 현상을 이용한 예로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가 있어. 맞습니다. 이 밀물과 썰물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자, 옳게 고쳐쓰기. 위에 옳게 고쳤었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냈습니다. 자, 10번. 이거 우리 사실 예전에 학습지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자, ABC는 각각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중 어느 해역인가? 자, 일단 답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A는 지금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이 얇은 A는 저위도입니다. 자, B는 수온이 중간 정도, 혼합층의 두께가 지금 가장 두껍죠? 자, B는 중위도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입니다. C는 연직 분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직 수온 분포. 그러니까 층상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C 지역은 항상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낮은 고위도, 북극, 남극 같은 고위도 지역의 바다입니다. 자,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태양에너지의 흡수량, 태양에너지, 바람의 세기와 관련 지어보자. 자, 일단 A는 일단 혼합층의 수온이 높다.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가 비교적 얇다. 그래서 저위도고, B는
일단은 혼합층의 수온은 중간 정도예요. 근데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한 중위도이다. 그 다음에 C는요. 일단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표층 수온이, 그러니까 이 표면의 수온이 굉장히 낮고요. 층상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고위도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 학습지 4차 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 표는 두 해역 가나의 염분과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 A, B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류 A, B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역시 다른 곳에 한번 필기를 해보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 지역의 해수, B 지역의 해수가 있습니다. 각각 1kg씩입니다. 자, A 지역의 해수는요, 염분이 30psu, B 지역의 해수는 40psu입니다. 그 말은 해수 1kg 속에 염류들의 총량이 30g 있다는 뜻이고, B 지역의 해수는 염류들이 총 40g 있다는 해수입니다. B 지역이 염분이 지금 더 높네요. 이 중에서 A는, A라고 하는 어떤 염류는요, 양이 23.3g 있대요. 그럼 A가 뭐냐? 자, A가 전체 30g의 염류들 중에서 23.3g이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봅시다. 23.3 나누기 40 곱하기 잘못했네요. 23.3 나누기 30 곱하기 100은 77.6666가 대략 77.7%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 그림 중에서 전체 염류들 중에서 7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염화나트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염화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B는요, B 지역의 해수 전체 40g의 염류들 중에서 1.9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40g 중에 1.9g 녹아 있다. 곱하기 100은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대략 4.75, 4.8%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8% 들어있는 염류가 과연 뭘까? 황산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래서 B 염류는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염류의 양을 구해보자. 자, 이거는 염분비 일정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염화나트륨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또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 나 해역에 자, 지금 이것도 잘못 썼구나, 내가. 자, 가 해역, 나 해역. 자, 지금 나 해역의 전체 염류의 양은 40g인데 여기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40g 중에 몰라요. 기억g이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아까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7.7%라고 했죠. 77.7이다.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나요? 40g 중에 0.77%를 차지하는 건 몇 g이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0 곱하기 0.77 약 30.8g 녹아 있습니다. 0.77이 아니라 0.777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40 곱하기 0.777 31.08 반올림하면 31.1g이 녹아 있습니다. 기억은 31.1g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 지역에 들어있는 염류들 중에서 니은, 즉 황산 마그네슘이 몇 g 있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0g의 염류들 중에서 니은 g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4.8%이다. 자, 그럼 이것도 거꾸로 또 식을 전개해 보면 니은 g은 30g 중에 0.048. 자, 30 곱하기 0.048 계산하면 1.44, 약 1.4g입니다. 그러니까 1.4g만큼의 황산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나 지역 해역에 들어있는 자, A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의 양은 31.1g, 가 해역에 들어있는 가 해수 속에 들어있는 황산 마그네슘의 양은 1.4g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는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중간고사에 나오는 시험 범위를 한번 쭉 보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상으로는 페이지 201쪽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지는 6단원 학습지 3차 시부터 출발합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이미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우리는 3차 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처음에 배웠던 게 물질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 하면서 나온 게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었습니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양과는 상관없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자, 역시 녹는 점, 어는 점도 마찬가지구나. 자, 요런 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래프랑 같이 해서. 자, 두 번째,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온에서 물질의 상태도 다 달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물질의 특성, 밀도입니다. 자, 밀도 측정하는 이 실험 우리 정말 열심히 했었죠. 실제로 금속 조각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반지를 만들어 보자. 뭐 은반지, 백금반지, 뭐 금반지, 뭐 철로 된 반지, 뭐 반지 세공사가 되어보자. 그것도 열심히 했었죠.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밀도, 계산도 직접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르냐? 뭐 요것도 꼭 알아둬야겠죠. 사실 다 시험범위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특성,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의 정의, 그리고 이 그래프 보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고체 용해도 그래프 보는 방법. 또 그리고 기체 용해도는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알고 있어야겠죠.
자, 기체 용에도 활용되는 것, 뭐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혼합물 분리입니다. 첫 번째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증류입니다. 자, 증류 방법, 그리고 증류 실험, 이 내용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아,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구나. 자, 그리고 역시 고체 물질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고체 물질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결정. 자, 재결정 실험 우리 다 했던 거죠. 어떤 물질이 먼저 나올까? 자, 그러니까 혼합물 분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 분리를 했을 때 어떤 물질부터 나오는지. 자, 증류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나와.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밀도가 낮은 물질부터 아래로 쪼르륵 나와.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는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먼저 석출돼.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한 문제 또 나올 수 있겠죠. 한 문제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단원은 끝이 납니다. 자, 6단원에서는 총 12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혼합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해보자. 우리 이거 열심히 했었죠? 또 여기서 한 문제 또 안 나오면 또 섭섭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들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단원 문제도 여기 끝까지 잘 봐주세요. 231쪽까지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입니다. 또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수권의 분포 당연히 나오겠죠? 자, 수자원 이용 현황 요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넘어가고. 자, 해수의 온도. 자, 이거 아주 열심히 했죠.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염류와 염분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뭔가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류. 자, 해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조석현상. 만조와 간조의 차이, 그리고 사리와 조금의 차이. 뭔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만조, 간조, 사리, 조금, 조석, 주기 잘 봐두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7단원 6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학습지에 있는 내용, 뭐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 잘 봐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말쯤 돼서 추가 문제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풀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화이팅!